하우스 비전은 하라켄야라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만든 건축 전시회인데 IoT다, 뭐 AI다 이런 것들은 엄청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집으로 소급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집이 산업의 교차점이자 모든 것의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건축가와 기업이 콜라보해서 한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를 한번 실제로 보여주자. 도시에 대한 리서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하라켄야가 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중화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었어요. 우연찮게 스폰 기업이 진천에 있는 회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넘어간 거죠. 농촌의 로컬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풀면서 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주제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서울에는 시골이나 자연에 대한 로망이 있고 농촌에는 도시나 문화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망을 순환을 시켜보면 재밌겠다라는 게 하우스 비전의 시작점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부 공간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되게 크고 동시에 시골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문화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죠. 문화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어떤 자연과 가치 있는 부분의 교차점을 뭔가 디자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의 결과로 온실을 만들게 됐어요. 온실은 외부 공간 같기도 하고 내부 공간 같기도 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 미래의 집이라고 했을 때 미래의 집은 좀 더 유연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와 내부의 활동들이 유연한 부분도 그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온실이라는 걸 통하면 좀 더 자기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문화적인 활동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밤이 밝혀지면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온실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그래서 투명함이란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많은 투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명함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연함에서 도시에서도 지금 발코니라든지 뭐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가변적인 어닝을 친다든지 뭔가 평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텐트를 쳐서 옥상에서 한다든지 그런 로망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차가 지금 뭐 자율주행이 만약에 더 확대돼서 10%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90%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서울 시내 주차장의 면적을 다 합치면 그 정도로 넓은 면적이 유휴 공간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야 될까? 거기에 가게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식물들이 키워지고 좀 더 걷고 싶거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용도로 그것들이 쓰여진다면 좀 더 미래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적인 방식들도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대강이라는 단어예요. 큰 대자에 별이 강이라는 걸 써요. 별이는 뭐냐면 그물을 잡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줄 같은 걸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에서 뻗쳐나가는 가지 같은 게 별이 줄이에요. 별이 줄과 별이 줄 사이를 그물로 연결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할 때도 메인 코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대강이란 단어는 큰 줄기, 큰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큰 자연의 원리들의 법칙을 세우면 나머지는 자연이 연결되는 관계가 생겨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다완 같은 것들은 그 다완의 미가 있잖아요. 그럼 수백 개를 만들어도 수백 개가 다 다르면서 같고 그 안에 미가 있으면 정교하게 만든 것만의 미가 아니라
모두의 미감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미감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급품의 미감보다 일상의 미감이 더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계의 유연성, 서로의 영역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역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두면 서로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건축가가 1부터 100까지 다 지시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작업자죠. 그런데 목수가 와서 자기의 기술을 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딘가에 재주를 필 수 있거든요. 절대 미가 아닌 상대 미고, 상대 개개의 아름다움과 노력들이 모여지는 집합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나는 미적 가치의 전환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미적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혁명이라는 게 기원전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대요. 농사를 지으면서 촌락이 만들어지고, 촌락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농사가 되고,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도 나오고 되고 정착해 하게 되면서 결국은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농촌의 시작이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팜이 나오면서 다시 도시와 농촌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곧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농사를 짓는 세대가 끝났어요. 앞으로 농업은 어쩔 수 없이 농부가 짓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뭐 비가 안 내리던, 갑자기 너무 덥던 이런 상황에서 그 변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는 것들이 그런 기후적인 버퍼존도 만들 수 있고, 수원에 삼성이 생겼듯이 진천에 만나라는 회사가 몇백만 명, 몇천 명을 고용하게 되면 결국 그런 마을들이 생겨나고, 그럼 그 마을이 어떤 지금의 농촌과는 전혀 다른 농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건축이 어떻게 될 건가 하냐, 결국은 산업이 발달해야 문화가 생겨날 거다. 거기에 뭐 카페를 만든다든지 서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살만한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하나의 촌을 만들고 있고, 결국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그 문화가 하나 옮겨졌을 때 성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들도 차려질 거고, 그러면 이 지역에 여기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생겨나네 라는 순환들을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의 아파트 평면이랑 편의시설이랑 뭐 동선이랑 굉장히 훌륭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장점들, 살아보니 아파트가 편한 거죠. 살아보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도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될 때 또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들을 조금씩 경험해보고 사람들이 느껴볼 때 이것도 대안적인 삶이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파트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의 하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는 손님을 초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도 식기도 음식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는 편하면 되니까 소파, 시스템 가구, 붙박이 가구, 주방 가구 말고는 어떤 산업도 필요하지 않은 음식 문화, 옷 문화도 똑같을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 체육복이나 입고 지내고, 밖에서는 꾸며지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아파트에 어떻게 다양함을 심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단지 아파트의 문제, 로컬의 문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감수성과 로망, 다양성의 문제로 좀 더 소급해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대등하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 거고, 그게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고, 그냥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가 발현되려면 서로 존중받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그런 도시들, 그런 로망들이 쌓여서 그래도 조금 더 미래는 살만하구나 라는 모습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더 큰 힘들은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양함을 실현하는 방식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 다양함을 실현하는 노력,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담으려는 노력이 건축가의 노력이지, 멋진 건축 작품을 짓겠다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만들고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으로서의 건축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충 하면 안 돼요. 대강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구조를 정말 잘 짜야 그 대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대강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대강이니까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